예, 뭐 대통령도 물론이고 지금 여권 전체의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의 큰 그림은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.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예. 오늘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? 네, 그 뭐 두 사람이 일단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청와대도 철저히 지금 함구하고 있고요. 다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또 면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법무부가 먼저 면담을 한 게 맞다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또 이 사퇴 관련 논의도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추 장관이 이 언론에 보도된 동반 퇴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법무부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. 이 청와대 역시 현 상황에서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이 한 여권 중진은 지금 상황을 정 총리의 상황 정리 시도에 이 추 장관이 반발한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물러나거나 또 동반 퇴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. 그렇다고 여권 입장에서 이런 갈등 국면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? 맞습니다.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과 또 이 행정법원 판단으로 윤 총장은 명분을 얻었습니다. 반대로 이 명분을 잃게 된 추 장관과 여권 입장에서는 그게 동반 사태가 됐건 뭐 순차 사태가 됐건 어쨌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무엇보다도 바랄 겁니다.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대통령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어떤 식이 됐든 청와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청와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. 그러나 윤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이나 오늘 업무 복귀 직후에 내놓은 발언의 수위를 보면 쉽게 알아서 물러날 이럴 가능성 역시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권으로서는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다. 추 장관도 또 윤 총장도 먼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. 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문 대통령은 결국 4일로 연기된 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는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. 이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.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이달 중순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에 이 연말 연초 개각 등을 통해서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이 또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. 여권에서는 이 동반 사태보다는 이런 이 순차 퇴진이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대통령이 이 법무부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?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 같은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문 대통령도 여권도 이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가 상당히 법무부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라든지 정직 같은 중징계가 아니라 아주 약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? 그 뭐 견책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을 여권이 계속 안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구 전략은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청와대 고민도 굉장히 크겠군요.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.